당신의 건강을 10년 더 지킬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놓쳐버린다면 10년이 아니라 20년 일찍 떠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강기수, 89살입니다. 40년간 의사로 일하고 은퇴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손주들과 여행을 떠나며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80대 후반까지 이렇게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나요? 사실 저도 한때는 지금의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70대 초반까지는 매일 규칙적으로 밥을 먹고 약을 챙겨 먹고 운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점점 약해졌고 쉽게 피로해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서서히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40년간 수천 명의 70대, 80대 환자를 진료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5가지 습관만 고쳐도 여러분도 80대, 90대까지 스스로 걷고 즐기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한다면 병원에 의지할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보아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여기저기 아픈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75세였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개할 비밀을 알게 된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당장 내일부터 변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또래보다 훨씬 건강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혹시 아래 습관들 중 하나라도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근육은 줄어들고 뼈는 약해지며 혈관은 막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저도 75세 때는 무릎이 아파서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지만 지금은 하루 1시간씩 산책을 할 만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큼 쉽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실천해 봅시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본인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조기 사망으로 이끄는 5가지 최악의 습관. 최악의 습관 1.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습관. 첫 번째,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을 앉아서 보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TV 앞에 앉고, 식사 후에도 소파에 앉고, 오후에도 책을 읽거나 작업을 하며 계속 앉아있지 않나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가만히 있으려는 습관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40% 더 높습니다. 설마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 건강이 망가질 수 있단 말인가요? 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심장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근육량도 급격히 줄어들어 걷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인해 병상생활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아 TV 보는 습관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이 정상적으로 떨어지지 않아 결국 당뇨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반면 식사 후 가볍게 움직이기만 해도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도 원활해집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30분에서 60분마다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물 한 잔을 마시러 가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을 하루에 10번씩만 해도 다리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최소 30분 이상 걷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한 번에 30분이 어렵다면 10분씩 3번 나눠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몸속에서는 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만으로도 이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최악의 습관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건강을 더욱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추가 비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습관을 확인하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건강한 노후를 바라고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을 알아볼까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 바로 오늘부터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최악의 습관 2. 근육 감소를 방치하는 습관. 여러분은 20년 전보다 몸의 힘이 얼마나 줄어든 것을 느끼시나요? 계단을 오를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예전보다 훨씬 힘들다고 느껴지진 않나요? 그 이유는 바로 근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근육 감소는 30대부터 시작되지만 70대가 되면 그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면 당연히 힘이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건강을 잃는 두 번째 최악의 습관입니다. 근육 감소가 건강을 망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기능이 무너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뼈가 쉽게 부러질 위험이 증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해도 균형 감각이 저하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럼증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기립성 저혈압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넘어져 골절이 생기면 대부분의 경우 오랜 병상 생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둘째, 당뇨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근육은 단순한 운동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혈당을 소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셋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체온 유지 능력도 함께 감소하기 때문에 감기나 폐렴 같은 질병에도 더 쉽게 노출됩니다. 넷째, 허리 통증이 심해집니다. 복부와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 몸의 중심을 제대로 지탱할 수 없어 척추에 직접적인 부담이 가해지고 결국 허리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근육 감소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 다리 근육이 최대 1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무려 10년 동안 서서히 감소할 근육량이 단 7일 만에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은 한번 줄어들면 다시 키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 30분마다 일어나서 2에서 3분간 걸으세요. 방 안을 한 바퀴 걸어보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간단한 근력 운동을 매일 실천하세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10번을 하루 3회만 반복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는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놓는 운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운동들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하루 30분 이상 걷고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걷기는 근육을 유지하는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칭까지 병행하면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고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작은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최악의 습관 3.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 여러분, 오늘 물을 얼마나 마셨나요? 1잔, 2잔? 아니면 하루 종일 거의 마시지 않으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물을 덜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원활히 기능하도록 돕는 필수 요소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증가합니다.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피부 속 수분 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혈액이 끈적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농축되어 심장이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이 상승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셋째,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에서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되며 장기적으로 신장 결석이나 심부전 위험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변비가 악화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장 운동이 둔화되어 배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변색이 짙어진다면 이미 탈수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소변은 연한 노란색 또는 거의 투명한 색이어야 합니다. 만약 짙은 노란색이나 갈색에 가깝다면 즉시 수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6컵에서 8컵, 약 1.5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물을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컵, 식사 전 1컵, 자기 전 1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카페인 음료는 오히려 수분을 빼앗습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해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물을 마시는 것이 힘들다면 시간을 정해서 마시거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세요. 하루 동안 자연스럽게 더 많은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물 한 잔이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한 잔의 물, 단 10분의 운동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최악의 습관사, 사회적 활동을 줄이는 습관.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점점 귀찮아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에 굳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나? 그냥 집에서 편히 지내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바로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 활동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선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증가합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로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때 행복감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 사소한 인사 한마디가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감정적 교류가 줄어들고 점점 더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식욕이 떨어진다는 말 실제로 맞습니다. 반대로 함께 식사하면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지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감기나 폐렴 같은 질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회적 활동이 적은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짧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이 흡연이나 비만보다 건강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를 사용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치매 발병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가족, 친구, 이웃과 대화하세요. 직접 만나기 어려운 날에는 전화 한 통만으로도 충분히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나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지역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대화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만남을 습관화하세요. 매주 수요일마다 친구와 차를 마신다든지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처럼 일정한 약속을 만들어 두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세요.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뜻이 맞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사회적으로 활발한 생활을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최악의 습관 5.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는 습관. 여러분, 최근에 새로운 것을 배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요리법을 익히거나 스마트폰 기능을 배우거나 간단한 외국어 몇 마디라도 익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 이제 머리도 잘 안 돌아가라며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뇌 건강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우리의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기능이 퇴화하게 됩니다. 뇌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사용해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을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도전을 할 때 활성화되고 신경세포 간의 새로운 연결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의 원리인데 나이가 들어도 계속 학습을 하면 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지 않으면 기억력도 점차 약해집니다. 최근 들어 약 먹는 시간을 자주 잊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이런 현상은 뇌를 덜 사용하게 될수록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치매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평생 동안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넷째, 삶의 즐거움과 만족감이 감소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작은 성취를 이루는 과정은 우리 삶에 큰 활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 배운 요리법으로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을 때의 뿌듯함, 처음으로 손주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때의 성취감. 이런 경험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다채롭고 흥미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삶이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작은 도전을 해보세요. 익숙한 길 대신 새로운 길로 산책해보거나 평소에 읽지 않던 장르의 책을 읽어보세요.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요리 등 관심 있는 분야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것입니다. 셋째,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 기기들을 활용하면 무궁무진한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마트 강좌를 찾아보면서 차근차근 배워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쌓이면 여러분의 뇌는 더욱 건강해지고 삶은 더 활기차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유튜브 활용법을 배우거나 카카오톡으로 가족과 연락하는 법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삶의 폭이 넓어지고 세상과의 연결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배우는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보다 사람들과 함께 배우면 동기부여가 되고 꾸준히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배우면은 나이가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98세의 나이로 대학을 졸업한 할머니, 87세의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완전히 익힌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영감을 줍니다. 이제 와서 뭘 배우겠어? 라는 생각을 버리면 인생은 다시 한번 활짝 펼쳐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도전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은 뭘 배워볼까?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단어 하나, 새로운 요리 한 가지, 새로운 운동 동작 하나. 이런 사소한 시도가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뇌를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배움을 지속하면 뇌는 나이를 거스릅니다. 70대의 몸을 가졌어도 40대의 뇌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선물입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새로운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건강한 100세, 당신의 작은 실천이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최악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오랫동안 앉아있는 생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건강은 빠르게 악화됩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근육 감소를 방치하는 것.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지만 간단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작은 움직임을 실천하세요. 세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 수분이 부족하면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루 6컵에서 8컵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 사회 활동을 줄이는 것.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몸과 마음이 모두 약해집니다. 매일 최소 한 사람과 대화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는 것.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주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매일 작은 도전을 통해 뇌를 활성화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 5가지 습관만 고쳐도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30분마다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건강한 70대, 80대, 90대를 만들어가는 비결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꿀 계획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실천할 습관을 남겨주세요. 서로의 다짐을 공유하고 응원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